네, 반갑습니다. 1월 25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시장이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약간 희망적인 게 투매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끌어올리는 게 약간 애매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투매 국면이다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투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라고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뭐가 긍정적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수급 주체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지속하고 있다. 뭐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많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급 주체들이 전체적으로 오늘은 외국인 기관들이 다 매도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매도 규모가 그렇게까지 위협적이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것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투매 이후에는 연속적인 반등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뭐 지금 매수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조금씩 좀 참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조급한 매매는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지금 이 음봉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빵! 하고 떨어진 모습인데, 이게 지난 11월 말, 그 다음에 이제 10월 초에 있었던 그 큰 음봉, 즉,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던 그 시점, 그때도 투매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주가 하락률을 보면은 2.4%대, 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 정도 가까운 그런 주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약간 투매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고, 다음날부터 반등세가 좀 나타났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2.5% 하락이 됐습니다. 어제랑 같이 합치게 되면 거의 4%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를 쏟아내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투매로 연결된다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반대 매매가 좀 많이 쏟아지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요.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매매가 쏟아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내일 아침까지는 이 반대 매매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물량을 해소하고 주가가 상승으로 치고 넘어가야지만이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단기적 상승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뭐, 2월 중후반 또는 2월달 내내도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내렸잖아요. 한 달 동안 내렸기 때문에 적어도 2, 3주 정도는 상승세를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평론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2900에서 2950 정도까지는 주가를 회복시켜 줘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투매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시원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만큼 다 떨어지고 물량 나올 것만큼 다 나왔다라면 주가를 받아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 막판 시점에서 이제 살짝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긴 했는데 요게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움직여줘야지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막판에 받아주는 게 조금 애매했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무식하게 떨어졌어요. 어제 2.9%, 그 다음에 오늘도 2.8%, 둘이 합쳐가지고 5.5% 정도, 거의 6% 가까이 하락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900포인트가 이탈하게 되면서 더 많은 변동성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이런 나쁜 짓거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수급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들 둘 다 양매도입니다. 근데 오늘 연기금 쪽이 많이 팔았어요. 연기금하고 외국인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 6,300억 그 정도 매도가 좀 진행된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관 쪽에서는 순매수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수급적인 동향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이 매도에 대한 부담감은 많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매도도 막판에 줄어들게 되면서 5천억 미만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지금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매도 양상들이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에 있는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좋아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부담감들, 지금 물타기를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던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위에서 샀어? 그렇다면 떨어뜨려 가지고 뭐 일단 주가 하락에 대한 어떤 방어를 하지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물량을 뺐거나 또는 반대 매매를 통해 가지고 그냥 반강제적으로 물량을 뺏겨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물량들이 치고 나오게 된다라면 그 물량을 받아가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속적으로 한 이틀 정도 또는 3일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치고 나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 그 부분이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설 명절 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FOMC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변수가 아직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FOMC 같은 경우야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빼먹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모습들은 계속 노출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전일 나스닥 지수가 이제 치고 올라간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FOMC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서 투자자들의 마음이 그래도 괜찮았다. 네, 투심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했다. 이런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시장을 끌고 내리던 뭐 악재 요인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부담 없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상황 보시면은요, SDI, LG화학이 엄청 빠졌어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까지 해서 주가가 하락세를 크게 보입니다. 얘네들이 뭐냐면 전부 다 개인들이 좋아했었던 종목들이에요. 이 종목군들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 마찬가지죠. SK이노베이션 주가 하락률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주가가 그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유지가 되는 형태라서 얘는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LG화학이나 SDI 같은 경우는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뭐 카카오라든지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실 것들이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인데 이제 주가 하락률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요. 야, 이렇게 된다라면은 더 팔 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는데 공매도가 만약에 개입을 했다라면 여기서 환매와 함께 매수를 밑에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은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내일 1%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면 이런 종목군들은 적어도 3, 4%대씩 반등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죠. 어쨌건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떨어뜨려 내려왔었던 그런 형태의 이런 투매 양상들이 어느 정도 조금 진정시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을 실질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은 다른 대형주들, 조금 억울하게 끌려 내려간 대형주들이 대체적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살짝 올라간 모습, 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조금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그다지 뭐 희망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셀트리온이 떨어지면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뭐 다 떨어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 그 다음에 LNF, 위메이드, 그 다음에 HLB도 하락세, 지금 신저가도 나왔죠? 그 다음에 시젠 하락세, 다 첨보, 다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시총 상위에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좀 덜 빠졌어요. 이거는 이제 종목 지난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이미 많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같이 끼고 있다. 그래서 주가의 어떤 하락에 제한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라서 뭐 지금 현재 상황만 딱 놓고 본다라면 시총 상위가 계속 끌려 내려온 상태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나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에도 전이가 된 그런 형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꼭 그렇지는 않겠죠.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투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은 오늘 인버스 매수를 많이 들어갔고요. 하이닉스 순매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순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120억 정도 순매도가 들어가 있는데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순매수가 좀 있고요. LG화학 뭐 있는데 매수가 많지가 않죠. 매수가 많지 않고 매도 쪽에서는 레버리지 매도가 많고요. 인버스 쪽 매수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인버스 쪽 매수가 많으면 그동안 이제 시장을 방향성을 하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드렸는데 요즘에 나타나는 모양새 보면은 인버스 쪽 매수를 하고 레버리지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다음날 반등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의 차익실현 같은 느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고요. 뭐 일단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내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가 이제 대체적으로 ETF 쪽에서 안 좋은 것들 많이 건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 전체를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쪽에서는 현대차, 삼성전기, 셀트리온, SDI 이런 쪽에 진행이 되고 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더 대형주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은 꾸준하게 팔아요. 네, 꾸준하게 팔고 있는데 이쪽 종목군들에 뭔가 한이 맺힌 게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 연기금 쪽에서 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전자 매도가 있는데 1,000억 원 정도로 늘어났죠. 조금 매도를 많이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조금 하락세 보였지만 아래쪽 꼬리를 좀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에코프로비움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반발 매수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레버리지는 팔았는데 코덱스 200, 즉 시장에 있는 종목군은 샀어요. 레버리지를 팔았다는 것은 뭐 상승에 대한 포인트보다도 옆으로 눕는다거나 또는 하락을 할 때 매도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고요.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 중에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위주의 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이런 거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 외적인 종목군들 있죠. 지금 논란이 되는 종목들을 제외한 그런 종목들,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을 제외한 그런 종목들이 억울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등을 하게 됐을 때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또 시장이 끌어올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군들은 지켜지거나 상승하게 될 것이다. 저점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큰 종목군들의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매수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부분에서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크게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열어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악성 매물들을 좀 덜어내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내일쯤 되면은 신용 물량도 좀 줄어들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 쪽 환매와 함께 순매수,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생각보다 큰 폭으로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을 노리고 지금 들어가신 것은 좋지 않고요. 상황을 보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시는 것, 그 추가적인 상승에서 그때부터 매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서 이제 예수금이 없어서 난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하겠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회복을 시켜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 하락의 주인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요. 시총 상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내가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많이 실어줘 있으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군들은 반드시 뭔가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참고하시고요. 그 외적인 종목들 갖고 있다, 뭐 손실이 좀 크다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반등할 때 충분히 다 보상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일단 뭐 HS 덮어놓고 그냥 나가 노는 게 가장 최고긴 한데 또 주식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마음의 상처라든지 또는 힘든 그런 시기를 많이 겪고 있다라면 조금은 더 가볍게 마음을 좀 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락하다가 또 올라갈 때는 금방 이런 어떤 아픔이나 이런 어떤 불편한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주가가 반등 시작해서 2,900만 회복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날까지 우리가 최대한 잘 버티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오늘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저녁에는 푹 쉬시고 네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